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구글에 검색해보면 1953년 1월 24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사주 원국을 보아보면 임진년, 개축월, 을해일로 나타납니다. 시는 많은 분들이 병술시로 사주풀이를 하고 있어서 저도 병술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을목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을목이 월주인 축토를 극을 해서 편재입니다만 정인 편인이 많아서 덕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축월 즉 꽁꽁 얼어있는 개수가 한겨울에는 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즉 얼어있기 때문에 수생목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나무인 을목에게는 물이 많으면 더욱더 얼어붙는 행국이 되기 때문에 편인, 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사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첫째로 필요한 것은 조후로서 절대적으로 뜨거운 태양, 열화가 필요합니다. 병화시가 맞다면 소중한 병화입니다. 그리고 병화를 생해주는 비견, 즉 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주의 용신은 목과 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가 용신이면서 화를 보강해주는 목을 용신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목을 용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이 강한 수기를 수생목해서 물을 빼주니 좋고 목이 수에게 힘을 받아서 목생화하게 되면 더욱더 사주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축토 속에 지장간의 개신기 작용이 신금이 기토의 힘을 받아서 금생수하는 거죠. 신금이 기토의 힘을 받아서 토생금 개수를 더 강하게 생하고 있어서 일간 을목을 더욱더 강하게 생하면 이 사주는 더 냉한 사주로 되므로 수 기운을 뺏어가는 대운에서 모군이 온 갑인 을묘 대운의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좋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개축월은 따뜻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만 매우 추운 겨울이라 하겠고 을목을 꽃으로 비유하면 겨울이고 수 즉 물이 많으니 또 밤 술시이니 밤에 비를 맞고 있는 꽃이나 합초라고 잡초라고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의 대운의 흐름을 보면 사대운으로 흘러가는데 14대운 을묘 대운이 비견 대운입니다. 이때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용신인 목의 작용입니다. 사법고시 합격도 병진 대운의 병화 용신의 힘을 받아서 1980년 경신년에 정관운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금이 이 사주에게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용신인 병화적 경진대운에서 병화운이니까 좋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는 경신대운 64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간의 대운을 맞이하면서 2017년은 정유년의 정임 한목이 되면서 역시 차가운 수기를 뺏어가는 용신, 목, 즉 비견, 많은 지자 역할을 하는 비견의 힘을 받아서 간운을 맞이하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유년에 정화의 불, 즉 촛불 전국의 힘도 큰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은 병화와 정화가 용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술, 기해년에는 무토, 기토 연에는 물기가 없는 조토 덕분에 잠시 좋았을 것입니다. 기해년의 해운에서는 좋은 일이 없고 힘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보이는 현상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또 해축, 수국을 이루어져 있고 수왕사주이기 때문에 경신대운인 금운은 금이 수를 왕하게 하고 있고 해수 바닷물 속에 빠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성이 많아 편인격으로 보는데 편인격은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인성이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며 나를 생해주는 오행 가운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인입니다. 인성을 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성의 의미는 도장, 문서를 의미하고 문서라는 용어는 학문, 지식, 지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류나 결제권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의 생명을 양육해주는 존재이니 후원자, 도와주는 거, 생조자, 나를 생해주죠.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신축년, 음동설안의 수가 너무 많이 옵니다. 축 중에는 개신기가 있죠. 지장간에 개수하고 신금이 있는데 토생금, 금생수 하니 축은 물에 가깝습니다. 일지의 해수가 해자축, 해축, 수국을 이루는 것이죠. 원국의 진토, 진중에서 개수가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래서 또 물바다입니다. 축, 진도, 토 기운도 있지만 거의 물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물을 지니고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용신인 목과 하를 말씀드리면 목의 운이 오면 목생화해서 따뜻한 기운도 힘을 얻겠지만 목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목은 목생화하고 또 수 기운을 뺏어가는 수생목도 하고 또 목극토해서 물 기운이 있는 축토와 진토를 극해주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즉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확인이 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즉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은 얼음 덩어리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성의 특성이 나옵니다.
인성이지만 냉기가 너무 많고, 인성이 많은 사람은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보호를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인성인데 인자하지 못하다, 엄하게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긴장되어 있어서 생각이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고, 대화를 해보면 받아주는 것 같은데 자기 위주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운은 자기의 고집,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운이 들어왔다고 본인이 자각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어있는 땅에 뿌리를 내린 을의 일주는 성실하고 생활력은 강한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목석과 같은 자세로 끈질기게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나무라서 끈기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을목의 성향은 외유내강, 강한 생명력, 친화력이 있는 반면에 줏대가 없을 수도 있죠. 물속에 이끼처럼 끈질기게 살아남는 잡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겨울에 피는 인동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죠. 인내심이 강하고 어떠한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외유 내강의 을의 일주입니다. 간목 일주는 뻣뻣한데 반면 을목은 부드럽고 한들한들하지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견디죠. 사교력, 친화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줏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같아요. 주위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니 한마디로 줏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 월, 일을 보면 찬 기운이 흐르는데 다행히 시에서 따뜻한 병화가 떠 있으니 얼마나 사주가 따뜻하겠습니까? 그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담벼락에 앉아서 인성, 즉 공부를 하는 것이죠. 먼 땅에서 잡초가 따뜻한 태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추운 사주인데 태양이 떠 있으니 진짜 좋겠죠. 병술시인데 술 중에 지장간으로 신정부가 있습니다. 정화가 뿌리인데 월제의 축하고 축술형이 되지요. 그리고 연주의 임진년에서 진토하고 진술충을 하고 또 있죠. 축 속에 있는 개신기, 지장간의 개신기 개수가 술 중에 정화를 극을 합니다. 정화가 수로 인해서 극이 되면 정화의 뿌리가 파괴되니 병화의 용신인 병화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주는 병화가 능력이 약해지면 즉 용신이 약해지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목 기운이 오면 목생화해서 화의 기운을 높여주니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하가 용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사대운의 순행이지요. 예, 순행으로 흐르면 좋습니다. 사대운, 사갑인, 14 을묘, 24 병진, 34 정사,
44 무오, 54 기미, 64 경신, 74 신유.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운의 흐름입니다. 갑인, 을묘 대운은 비급 대운, 인목, 묘목이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신인 목이죠. 이때는 공부도 잘하고 좋았을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목 대운이 왕성한 수의 기운을 뺐죠. 그래서 상간 병화를 생해서 경쟁에서 좋은 입장에서 공부도 잘 했겠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대운부터 기미 대운까지 하토운까지 하토를 흐르죠. 이때는 조토운은 왕성한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조금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운은 이 추운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좋으며 조토운은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 사주에 필요한 화를 방해하는 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토가 왔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잠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습토가 왔으면 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 좋지 않는 병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니 어쩔 수가 없죠. 지금은 경신 대운입니다. 경신 대운으로서 사주상으로 보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간 을목이 꺾어지는 운입니다. 왜냐? 금극목하고 금생수를 하니 용신인 목의 힘을 약하게 하죠. 기신인 수의 힘을 강하게 하니까요. 이 사주의 경신 대운은 모든 상대를 상대하기가 감당하기가 힘든 운으로 흘러가고 있죠. 운의 흐름이 꺾일 대로 꺾여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기해년 운은 기lun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기토는 조토로서 물을 잠시 막아주고 있지만 2018년 무술년 큰 토, 무토보다는 못합니다. 여기서 무토도 조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도 해수, 물 위에 있으니 힘을 못 쓰고 있죠. 김이나 기사년이 왔으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수기가 많은데 토 기운일 때는 잠시 좋았다가 해수 기운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자꾸만 미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기가 많은 토이니까 수렁텅이에 빠지는 행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무술년에 남북 협상은 대외 인지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조토가 오니 술을 조금은 막아주고 술토 속의 지장간에서 정화의 역할의 도움으로 잠시 좋은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진술충하지만 정화의 반작하는 일시적으로 병화도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추운 사주가 따뜻하게 되니 순간 반작하는 인기가 솟아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물의 방향, 수의 방향, 즉 북쪽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한다는 것은 잠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수기가 왕성하고 추운 냉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사주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즉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남쪽 방향으로 가서 외교 활동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2019년 좋은 듯 하지만 안 좋게 흘러갑니다. 수기가 더욱더 왕성해지면서 갈수록 안 좋은 운만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되면 경금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경금이 지지의 자수를 생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것 같습니다. 경대운인데 경금운이 또 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모두 기원합시다. 아무튼 사주의 운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지금과 같은 흑상만 잡는 대북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즉 국민을 위한 길을 빨리 택해야 하겠습니다. 즉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의 국가들과 잘 지나면서 동쪽 목의 기운, 남쪽 화의 기운을 대외적으로 받고 국내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이 사주에 필요한 국민의 열기가 솟는 화의 기운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지에는 자수가 넘치지요. 떠내려 가지 않겠습니까?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시의 병화와 병신 합수가 되니 병화가 용신인데 변심을 하고 또 변심만 하면 되지만 물로 변심을 하니 또 물바다가 됩니다. 지지의 축이 월주의 축, 시지의 술하고 축술형이 되니 사주 원국에서 축술하고 있는데 또 신축년에 축이 와서 축술형을 또 2번이나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모든 것을 적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경제 살리기를 하면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가 핵심인데 병신 합수해 물로 바꾸어지니까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여기서는 합수의 문제보다는 용신인 병화가 사라지니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74세 신유 대운이 기다리고 있죠. 용신인 병화를 신유, 신금이 깡 물어버립니다. 병신 합수합니다. 즉 병신 합수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용신을 대운에서 5년이나 변심을 하고 같이 합수를 하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대운의 신금이 5년간 병신 합수를 하니 말년은 아주 안 좋다고 봐야죠. 이 사주가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나라로 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잠시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군과 마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투쟁입니다. 불군이나 진실이 아니고 마군이나 거짓이면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군의 입장이든지 거짓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의 사주에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운세의 흐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신중히 판단하시어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